첫 번째 소식,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려는데 변협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대장동 사건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 7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도 관여했었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었다, 만났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해당 재판 기간 중 김만배 8차례 만남,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었죠.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대장동 의혹이 여전한데 후배 법조인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자중하는 게 마땅하다.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요 대한변협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 저 대한변협협회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물론 저희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 특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형수 욕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만배와 8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건 출입 기록에 의해서 거의 다 인정이 됐어요. 김만배도 인정을 했죠. 그러면 김만배, 이재명, 권순일 이건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당시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것도 전원 합의체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무죄를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이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서 더 부적절한 것은 김만배하고 8번 만났잖아요. 그럼 이재명 의원하고 김만배하고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특혜의 가장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또 대장동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또 고문 변호사로 또 가요. 예. 그래갖고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 가지 사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수사가 지금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관 출신으로서 좀 자중하고 좀 때를 좀 기다려야 하는데 뭐 일 욕심이 있는지 돈 욕심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나 변호사 등록해서 일해야겠어, 돈 벌어야겠어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좀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만배 씨를 만난 것,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했다든지 재판을 거래했다라는 것은 의혹일 뿐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사실관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와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과 맞물리고 있다는 측면인데, 서재현 부대변인,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 정지상 실장 등에게 건넸던 그 돈의 성격이 만약에 대선 준비 자금이었다면 그 대장동 일당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매우 유착돼 있는 관계였잖아요. 화천대유 고문이니까.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무슨 영향을 주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죠, 일종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이제 이번 대장동 사건은 너무나 크죠. 사실 곽상도 의원, 뭐 박영수 검사 같이 이제 50억 클럽이 처음에 이제 화두로 뜨면서 처음에 이재명 어떻게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지 특검 검사의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카르텔에 의한 범죄 조직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다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유동규가 이제
진술, 김용 진술을 이제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라서 진짜 왜 그 예. 곽상도 아들 50억은 왜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왜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제명이 조치가 되고 그것 자체가 저는 이 대장동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에 어떤 의도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정말로 700억, 1,700억 천문학인 숫자가 사실 이게 비리로 인한 범죄 집단인데 이 전체적인 조직을 일망타진해야지 다시는 재발 방지하는 것이고 이 외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관예우 특혜로 변호사를 하려 하는 게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의 어떤 고문, 화천대유 고문을 맞지 않았더라도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